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2부는요, 우리 그 대한민국 청와대, 그 다음에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그 다음에 영폴리, 예, 그냥 폴리도 아니고 영폴리. 그 다음에 이제 문베일 TV,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백승재.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 2부에서 정말 젊으신 분들과 저도 얼마 전에는 청년 소리를 들었었는데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토크쇼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자 우측부터 한번 그 본인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영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폴리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대학생 임승호라고 하고, 사실 제가 앞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게 옆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향력도 자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시각, 대학생의 시각에서 요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준영님. 예, 대한민국 청와대 곽준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토크쇼 하는 의자보다도 사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소리 질러는 게 좀 더 익숙한데 이런 곳에도 이제 적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는 훨씬 더 능력 좋고 더 화려한 분들이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많이 방송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저는 좀 더 일찍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많이들 예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많이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우리 그 성대모사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유명하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성대모사를 이렇게 좀 전에 했던 목소리 이걸 주로 하고 그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제 TV 펜앤마이크에서 제가 뉴스에 퀴즈쇼를 제공하고 있죠. 그림도 그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황원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습니다만 예, 어디서 우우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요. 예, 너무 현실을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랑 이제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이름을 한 번씩 우리 그 문베일 TV에서 문베일 왜 문베일이라고 이름을 지셨죠? 본명은 황원준 씨신데. 그 제가 그 문베일이라는 이름은 펜앤마이크에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퀴즈쇼를 제작을 하고 하기 전에 원래 정규재 주필님과 이제 저거 시사 대담을 했었어요. 생방송에서 출연해서. 그래서 이제 생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깜짝 출연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약간은 생소한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이름을 정하자 뭐 이러다가 우연히 이제 찍은 건데 이 뭐 베일에 가려져 있다 뭐 이런 이제 거꾸로 하면은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완전 이제 좀 그렇고요. 문 베일은 이제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가면을 쓰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베일문 하면 세일러문이 생각이 나니까. 네네, 네. 아 그러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뭐 아주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그 대한민국 청와대예요. 청와대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청와대도 아니고. 네. 원래 청년과 아재 대화의 약자고요.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지형이 예전에는 뭐 지역주의가 좀 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세대 차이가 더 많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은 뭐 안보나 경제나 나라 걱정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2030, 40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소위 청년과 아재의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지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청와대를 좀 풍자하기 위해서 비꼬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알아서 꺼지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영폴리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좀 그래도 장명을 해보자. 임승호 TV 하면은 임승호가 누구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볼 거니까 그래도 좀 제가 강점이 있는 게 그나마 좀 영하다. 이제 나이가 젊다의 영하고 이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를 합쳐서 영폴리라는 걸 그냥 좀 약간 그냥 반짝 떠올라서 짓게 됐어요. 근데 좀 제가 오늘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게 제가 한 2013년, 14년 대학교 1, 2학년 때 밴드 활동을 했어서 여기는 아닌데 홍대 뭐 롤링홀이라고 여기랑 되게 비슷한 데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무대를 섰었어요. 근데 6년, 7년 뒤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정치 얘기를 하려고 6년, 7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되게. 예. 밴드 활동 뭐 하셨냐는 세션은 보컬 활동을 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치시면은 노래가 간단하게 조금 앞서를 한마디만 이렇게 되나요 이게? 네. 그러면 좀 형식이 없어요. 밴드 노래 하면 잘 모르실 거니까 약간 이렇게 연령대를 맞춰서 약간 이문세 노래로 한번 짧게만 하겠습니다. 뭐 무슨 노래였나? 그대와 영원이라는 곡을 짧게 한번.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제가 사실 이제 흘러가는 자유시민의 이제 공동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처럼 이 사무일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생깁니다. 예, 저희 전속 가수로 삼아야 되겠다. 예, 비용을 좀 아껴야 되겠다. 예, 이래서 차분히 얘기하는 걸로 하죠. 예, 저기 우리 그 계약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쇼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주제와 아이템을 이 유튜버들한테 매일매일 생산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참 아이템 소재 고갈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잡아가는 줄 알고. 사회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주차를 했는데 제 뒤에 차가 2대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해결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저희 이분은요 아무 형식이 없습니다. 키를 넘겨 들어가서 키를 넘겨주셨어요. 정권을 넘겨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네네. 제가 보니까는 이제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달의 몰락입니다. 네. 곧 몰락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 되면 몰락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밤이 깊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닭이 울겠죠. 그러면 이제 몰락되는 걸 다 보겠죠. 예,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엊그제 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변호사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법개혁하면서 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의 이런 그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조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뭐 생각나는 이슈들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세요? 네. 네네. 여기도 네. 뭐 저는 딱히 놀랍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검윤이었나요? 뭐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면서 그런 단어들이 엄청 올라왔었기 때문에. 근데 좀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윤석열 지검장이 뭐 능력을 떠나서 그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쳐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올라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대두되셨던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그분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지금 적폐청산 2년간의 적폐청산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엄청 지쳐가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사회통합 미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도 이 적폐청산을 빙자한 이명박근혜 정권 쳐내기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은 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한다고 해서 사법을 장악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장악만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장악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우리 청와대에서는 뭐 새로운 소식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네네. 윤석열 그 후보자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제 네.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예, 그 공개적으로다가 방송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이잖아요. 뭐 정치인이라던가 뭐 시사 논평가 정도는 아니니까 뭔가 좀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의 목소리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더 이제 방송을 보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했고, 뭐 그냥 주요한 내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 근데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똑같은 잣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댓글 사건요,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막상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김경수 지사는 보석화가 된다. 대한민국의 검찰 수장이 되실 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의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뭐 좀 더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서 그분에게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같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유튜버들한테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문베이 TV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뭐 앞에서 얘기 잘해주셔서 뭐 그렇고, 일단은 뭐 공정성이 무너져 있잖아요. 뭐 이거 스포츠는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 공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공평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데 좀 바랄 수도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미 너무 이제 많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제가 이거를 얼핏 봤는데 가져다 오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울렁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그 성대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혹 이게 뭐 정말 이게 그 약간 기억력이나 이런 것도 좀 닮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에소드 연기를 하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막 까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원래는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문베이 TV라고 그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거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거 뭐 권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좀 자유로운 토크가 된다고 해가지고 좀 왔는데 두 가지가 어긋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천재지변이니까 뭐 물릴 수가 없고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치는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있죠.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신 줄 알고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제를 조금 지금 다양한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어요. 맞죠? 그 말인데. 그러시면은 뭐 혹시 뭐 새로운 주제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지금 뭐 저도 사실 나이가 이제 우리 옆에 친구들보다는 그러니까 좀 많으니까 제가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방법론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좌우에서,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 만약에 우파다 좌파다 있으면 그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던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뭐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뭐 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싶어요. 이게 진행병이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사회자가 되죠. 순간 사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이게 그 프리덤 파이터스 어셈블이잖아요. 어셈블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자유파 진영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투쟁하려면은 각각의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도토리 키재기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청년들의 힘이 정말 가세가 돼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을 수 있을런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가 언론계, 문화계 모든 곳이 다 기울어져 있지만 특히나 제가 지금 대학생 신분이니까 대학생으로서 보는 이 대학 사회가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 주기가 되면 현수막이 걸립니다. 어떤 정도의 현수막이 걸리냐면 이 학생회관 건물 1층에서 4층을 다 덮는 현수막이 걸려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노란 리본이 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여기 쓰신 분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 그 자체를 애도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건은 추모받아야 마땅하고, 하지만 제가 대학 사회가 너무 기울어졌다고 느낀 것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현수막을 걸고 엄청나게 추모를 하고 엄청나게 행사를 하는데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해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학생회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뭐 현수막을 거는 것도 전혀 안 보이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만 몇 개 글 올라올 뿐이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라도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체육 수업 같은 걸 들어가면은 사실 좀 편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그 추모 티셔츠를 사가지고 그거 입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도 할 겸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알아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해군을 전역한 몇 명 친구들만 와가지고 아 그거 천안함 티셔츠 아니냐, 되게 훌륭한 일 해준다, 고맙다라고 하고, 또 대부분은 남성들이고 여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배 모형 그려놓은 그냥 군대 티셔츠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행사들이 물론 뭐 홍대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울어진 대학 사회에 침투해서 대학 사회 내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 사회나 이 젊은 청소년들, 아니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표현되는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인터넷 방송이나 뭐 TV 같은 데서 뭐 김어준 씨, 주진우 씨 이런 분들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네. 근데 저는 가끔씩 좀 최근에 좀 자주 많이 봤거든요. 그 보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다 자기 편으로 만들까,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정말 정치적인 것을 전혀 티도 안 내고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터뜨릴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은 잘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고 느낀 거는 뭐냐면, 오늘 이런 자리가 약간 보수 우파 진영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현주 의원님이 사실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어떤 당에 속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도 만들고,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또 아까 가수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노래 가창력이 이런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사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 더 인사도 더 많이 했고 더 친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현주 의원님이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무소속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고, 저는 좀 너무 진지하게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 뭐 우파, 뭐 자유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왜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김어준 씨, 주진우 씨 그분들 이념적인 얘기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맨날 입에다 달고 있는 게 뭐 적폐청산, 그리고 맨날 욕하는 진영이 보수 진영. 보수 진영은 맨날 사기치지. 보수 진영은 지들만 헤쳐먹지. 자기네들한테는 절대 이념적인 얘기를 안 꺼냅니다. 근데 여기 쪽 진영은 보수, 자유우파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뭐랄까 대중들을 좀 더 파고드는데 좀 장애물 같이 보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이 동지들끼리 이념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그냥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자꾸 뭐 자유, 보수 이런 얘기가 너무 스스로 확장성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북한 어선 그런 얘기, 이념적 얘기 안 해도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그래서 좀 젊은 층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다가야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맞춰서 나오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연히 보수니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 안 하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것도 또 새로운 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TV에 저 쭉 들어보니까 다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좀 전에 청와대 TV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사실 이성보다는 젊은 청년들은 감성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싸울 때 마치 뭐 페이크라 그러죠. 페이크.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처럼 싸우는 거. 그러니까 뭐 마치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그러니까 않는데 사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살라미 전법이라고 서서히 이렇게 잉크에 스펀지 스며들듯이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좌파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문화적인 뭐 예술 문화 이쪽계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자리가 잡아져 있고, 이게 뭐 십수년간이 아니라 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파가 이걸 맞서려면은 이제 이렇게 좀 유튜버들도 많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수가 이제 어차피 이게 열세다 보니까 지금 지금 공중파나 이런 데 나오는 연예인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예술 뭐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파 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세력을 만들고 키워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로 돕고. 네. 뭐 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아까도 뭐 일부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김재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시장 가치라고 하면서 뭐 수천만 원씩 강연료를 받잖아요. 그 강연료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 사실은 저는 법조인이라 그런지 그걸 보면서 이거는 국고손실죄다. 실제로 있습니다. 국고손실죄가. 예, 국고손실죄가 있고요. 특가법상 특가법 5조에 국고손실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아주 중형대한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일 경우에서 횡령 배임이 정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정보원에 이제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국고손실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런 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돈 받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또 이렇게 지금 유튜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만 그런 것들도 새로운 또 이 매력 발산에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흡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섭다는 게 유튜브는 어차피 자기 할 말을 갖다 소신 있게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삼자가 이제 보고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지금 자꾸 탄압을 하려고 그러고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토크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제가 2017년 4월부터 제가 유튜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2년이 넘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시작한 이유는 대선 토론을 보면서 저 사람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 싶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너무나 문재인 씨를 뭐랄까 띄어 보이게 편집을 해서 악마의 그러니까 뭐 천사의 편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막 널려 있길래 이거 사람들이 이런 편집된 것만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찍겠다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뛰어들은 거거든요. 뭐 사실 그때는 유튜브가 돈이 되고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유튜브 때문에 제가 수익을 얻는 건 맞지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고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는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제 속마음은요, 너무 허탈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왜냐면 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저쪽에서 그냥 바로 날치기를 해버리고, 또 뭐 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의 그런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말 정당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기울어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안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너무 허탈할 때가 많아요. 제가 초심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는지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바뀌는 모습을 보고 너무 허탈하고, 그 와중에 우리끼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자기 위로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얘기할게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데 그 유튜브 그러니까 저기 롱주인가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저는 이게 상판전인데 또 앞에 사람도 많이 있으시고 뭐 이런 무대가 처음은 아닌데요. 이게 진짜 이게 징크스가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이거 좀 다른 얘기 잠시 하고 그 가수 유명한 가수잖아요. 숫돼지와 아이들인가, 거기 보면은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 제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못하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저 친구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또 배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중에서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절대 남을 비하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 그걸 막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그런 건 아닌데 생각만 했는데도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게 뭐 제가 뭐 갑자기 막 기억이 까맣고 막 좀 전에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 쭉 하신 거를 들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본인 신세 한탄하는 자. 제가 사실 뭐 코미디언은 아닌데요. 평소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까 그 숫돼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숫돼지와 아이들이라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배 얘기를 해가지고 제 얘기를 하나. 아니요, 제 얘긴데. 여기 만만찮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 아까 요약 짧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뭔가 국민 여론이 크게 확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우려감이라던가. 제가 바로 이어서 받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자유로운 토크를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좀 인터벌이 약간 있으면 까먹어요. 제가. 아시죠? 왜 그런지는. 까먹어요. A4 용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제가 봤을 땐 대통령병입니다. 아니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관을 자기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보니까 저는 TV도 안 봅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이게 압박해서 볼 시간도 없어요 진짜. 진짜 그렇기도 하고 TV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이제 거의 안 보고 간혹 그냥 유튜브로 뭐 다른 타 방송도 보기는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김어준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낙검수나 이런 거는 제가 얘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 잠시 본 적은 있었는데 보다가 뭐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꺼지더라고요. 꺼져라 이거지. 그래서 안 봅니다. 갑자기. 뭐 죄송하지만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는 그런 방송을 끝까지 볼 수는 없죠. 비싸겠죠. 그냥 저들이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허탈한 게 많죠. 사실 막 아무리 이렇게 내가 백날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무슨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그냥 취직이나 하지 막 이러면서 허탈할 때도 많은데, 대학을 다니다 보면 항상 제 구독자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죄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와요. 그래서 저기 영포리 TV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래요. 뭐 죄졌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은 안 쓰지만 조용히 보시면서 조금 약간 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는 뭐 별로 없지만 청와대 형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많은 편이시니까 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보수 우파 스킵 구독자들은 좀 많이 샤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조용히 지켜보면서 차츰차츰 전향? 아 근데 표현인가?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시청자들이 네. 그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방송을 보고 네. 조금 바뀌었다. 그런 거 저도 있거든요. 메시지나 뭐 네. 메일이나 그거는 정말 저도 뿌듯합니다. 네. 저 정말 뿌듯한데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들 말고 정치권에서 안 바뀌는 걸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 제1야당 빼놓고 지들끼리 국회 한다 막 정말 그렇게 될까봐. 저는 제가 저도 한 가지만 그- 더 말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아까 문제가 이제 여론조사 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솔직히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예, 봐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걸 봤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이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한다 못한다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좀 세대가 좀 어리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뭐 35%에서 40% 정도 되는 그 지지율을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허탈감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유튜버네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고성국 TV에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방금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살짝 와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이렇게 샤이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각이 많이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군중과 권력 큰에게 이제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사실상 공포에 의한 정치는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공포가 실질적인 정치 수단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공포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그 공포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제 마치 그 우리들 그 전에 무서운 거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기만 하면 괜찮은 것처럼 예, 눈을 감아버려요. 예, 머리만 쑥 들어가는 그 타조들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제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해 버립니다. 예, 합리화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돼요. 예,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요, 철저하게 굳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굳어버려요. 제가 너무 놀랐었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15분, 20분짜리였는데요. 내용도 없어요. 근데 아우슈비츠에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4-5명밖에 안 돼요. 20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뭐 총도 겨누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1조가 들어가고 나면은요. 1조가 들어간 그 자리에 뭐만 남아있는 줄 아세요? 똥만 남아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또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일단 무시하는 단계에서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게 해서 정말 밤이 깊어서 새벽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에서 그 새벽당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새벽당 역할 해주십시오.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유튜버들, 젊은 유튜버들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은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하겠죠. 예. 사실은 또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어디 뭐 정부로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거의 10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자유우파 진영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정치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회원이 이렇게 많이 느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유튜버들과 우리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런 것들도 예, 정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좋아요, 구독뿐만 아니라 얘들도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좌파 쪽하고 우파 쪽 뭐 이렇게 나뉘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우파 유튜버라고 자칭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면은 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뭐 그냥 보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전부 급박하고 힘든 상황인데 제 방송에서 꼭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꼭그 뜻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 제가 활동을 제대로 하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지금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생방송도 할 거고 앞으로 할 건데 예를 들면요 뭐그 좌파 쪽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뭐 음주라든지 뭐 아시죠? 그다음에 그 저 또 뭐야 총 몇 명 뭐 이런 방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송들은 100만이 넘어가요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유튜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파가 뭔가 좀 이렇게 뭉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재밌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찾잖아요. 그러면 유튜버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좀 이제 우리가 좀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구독을 좀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구독자가 진짜 많이 안 늘어요. 뭐 네. 많이 느시는 분도 있는데 다 저는 다 구독을 다 하거든요. 웬만하면. 예, 저는 뭐 그 인기도나 이런 걸 떠나서 서로 도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지옥과 천국.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그 끝내라는 엔딩 메시지가 계속 저희들한테 아른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유는 항상 선택과 책임이죠. 사실상 규율을 지키는 것도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부터 하면 뭐 말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끝나네요. 네, 뭐 저희 영폴리 TV라고 했고요. 앞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별 TV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약간 노잼 재미없는 유튜버라서 그래서 약간 좀 제 컨텐츠를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약간 발전시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결론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 유튜브 오랜 시청자분이 부부인데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중앙에 앉아 있거든요. 젊은 부부인데 젊은 그 아내가 남편이 우파로 만들었다 뭐 그런 커플인데 너무 감사하고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공개 작용. 공개. 저희는 뭐 뽀뽀해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뿌듯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셨군요. 마지막으로 해주시는데. 저도 뭐 오늘 약간 울렁증이 본의 아니게 뭐 코미디언처럼 뭐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아까 뭐 저희 유튜버니까 유튜브 구독해주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거고 답니다 다. 그래서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약간 응원해주시고 하면 저희 힘을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이제 좌파보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는 정말로 자유로운 토론. 원래 저는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정말 자유망하신 분들이라. 이것도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라면은 바로바로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다 까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많죠. 네, 어쨌거나 저희 이번 2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 돼서 열심히 함께 투쟁하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우리 젊은 유튜버들한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